지금부터 리프레시 팀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수진입니다. 저는 찜, 상품 고객단, 결제 API를 담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준입니다. 저는 사용자단 예약, 관리자단 예약관리, 페이징을 담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덕용입니다. 저는 회원가입, 로그인 API, 이메일 인증을 담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강훈입니다. 저는 상품 관리자단 검색, DB 설계를 담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민경입니다. 저는 관리자 로그인, 회원 관리자단, Q&A 게시판을 담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늘비입니다. 저는 인덱스, 관리자 통계, 장바구니를 담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리프레시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시연, 느낀 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의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기피하게 됐고 그로 인해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항상 해외여행에 대한 소셜 언급이 더 많았지만 코로나 발병 이후로 국내 여행에 대한 언급이 더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국내 여행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국내 여행 패키지 웹사이트인 리프레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정입니다. 3월 28일 회의를 하였고 3월 29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DB 구축 및 실질적인 기능 구현을 하였습니다.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체 통합 및 테스트 AWS 배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팀원 소개입니다. 우선 팀장 오수진은 카카오 간편 결제 API를 포함한 결제 로직 구현, 찜 로직, 상품 사용자단을 구현하였습니다. 부팀장 권덕용은 회원 가입과 이메일 인증, 카카오 네이버 간편 로그인을 포함한 로그인 로직과 패스워드 암호화를 구현하였습니다. 팀원 권민경은 공통 컴포넌트 구현, 관리자 로그인, Q&A와 회원 관리를 구현하였습니다. 팀원 한은비는 공통 모듈, 인덱스, 관리자 통계, 장바구니를 구현하였습니다. 팀원 김인선은 내정보 페이지, 사용자단 예약 내역을 구현하였습니다. 팀원 박창준은 사용자단 예약, 관리자단 예약 관리, 모바일 최적화를 구현하였습니다. 팀원 최강우는 DB 구축, 검색, 상품 관리자단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업 사진입니다. 저희 팀의 회의하는 모습과 작업하는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ER 다이어그램입니다. 총 11개의 테이블을 설계하였습니다. 회원, 상품 테이블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예약, 결제 테이블 등을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비회원은 상품과 Q&A 목록, 장바구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증을 거친 회원은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모든 기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회원 가입부터 결제까지의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회원 가입 시 이메일 인증과 일반 로그인과 간편 로그인, 상품 조회부터 예약까지, 그리고 간편 결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환경입니다.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인 스프링을 사용했고 DB단은 마리아 DB와 DB버, 마이바티스를 사용했습니다. 서비스와 툴은 톰캣,
이클립스, 형상 관리를 위한 기터브, 웹 호스팅을 위한 우분투, AWS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론트단은 AJAX,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였고 API는 카카오페이, SMTP, 차트.js, 간편 로그인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간편 로그인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간편 로그인을 시도할 때 관련 서버에서 토큰이 발급되게 되고 사용자 정보를 전달받아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간편 결제 기능입니다. 상품을 선택 후 서버에 결제 요청을 합니다. 인증이 되면 서버에 승인 요청 후 결제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시연입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것은 웹 인덱스와 모바일 인덱스입니다. 아래에 기재된 주소는 아마존 웹 호스팅 URL입니다. 이 URL을 통해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인덱스입니다. 헤더 부분의 상품 검색을 위치시켜 고객이 어디서든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단에 다양한 국내 사진을 주어 국내 여행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단에는 인기 여행지와 인기 테마를 보여줘서 고객의 선택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아이디를 입력한 뒤 중복 체크를 해야 회원가입 버튼이 활성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비밀번호 확인,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입력한 메일로 인증 메일이 보내지게 됩니다. 인증을 하지 않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 회원가입한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 인증을 진행해달라는 경고창이 나타나게 되며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메일 인증을 진행하겠습니다. 입력한 메일로 접속하면 인증 메일이 있는데 이를 열고 인증 완료 버튼을 누르면 회원 가입한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경우엔 제공하는 이메일을 받아 인증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음은 헤더의 검색에서 킬링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검색어와 검색된 상품 수가 확인됩니다. 맨 위에 강원도 상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상품의 선택 페이지에서는 찜 선택과 장바구니 담기, 예약 등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8명까지만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인의 9명을 입력하면 알림창이 나오게 되며 인원수가 초기화됩니다. 그럼 성인을 2명, 소인을 1명, 출발 예정일을 5월 9일로 선택하고 장바구니 버튼을 누르면 장바구니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취소를 누르고 같은 상품을 다시 장바구니에 담아보겠습니다. 방금 전과 동일하게 선택 후 장바구니를 클릭하면 이미 장바구니에 담겨있다는 알림창이 나타나게 되고 확인을 클릭하면 장바구니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진행을 위해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해서 로그인은 일반 회원, 네이버와 카카오 간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 후 장바구니 페이지로 다시 이동됩니다. 로그인하지 않았을 때 장바구니에 담았던 상품들이 장바구니에 그대로 담겨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출발 예정일, 인원수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 하나만 삭제하고 싶은 경우 오른쪽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을 한 번에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할 상품을 체크한 후 아래에 있는 선택 상품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곳에서 상품을 비교하시거나 찜 또는 바로 예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찜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찜하기 버튼이 찜해제 버튼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약하기를 누르면 예약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약 페이지에서 지정한 인원과 총 금액, 출발일 도착일이 표시되고 가입자와 실제 여행자의 정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약자 이름이나 휴대전화, 이메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알림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약을 확인하고 결제를 눌러보겠습니다. 결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QR 인식을 한 뒤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결제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Q&A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헤더의 Q&A를 누르게 되면 게시판이 보입니다. Q&A 조회는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도 가능합니다. Q&A 게시판은 스크롤 높이에 반응하므로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 자동으로 다음 게시물이 나타납니다. 문익을 등록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문익을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인원 제한이 있나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한 후에 등록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다시 리스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정은 관리자의 답변이 달리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삭제는 답변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음은 내 정보 페이지입니다. 시연을 위해 로그아웃을 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헤더 부분에 이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내 정보 페이지는 예약 내역, 내 정보, 찜 목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약 내역이 보여지게 됩니다. 예약 내역에서는 만약 결제를 하지 않았다면 바로 결제가 가능하며 예약을 수정,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내 정보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보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보안을 위해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회원은 아이디와 이름을 제외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취소 버튼을 누르고 찜 목록을 눌러보겠습니다. 찜 목록에서는 본인이 찜해두었던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단 시연이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URL에 어드민을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관리자 로그인에서는 AJAX를 이용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 확인 문구를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디를 확인해달라는 문구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관리자로 로그인하겠습니다. 관리자로 로그인하면 바로 통계가 보여집니다. 통계는 오늘 예약자 수, 오늘 매출액, 총 고객 수, 오늘 방문자 수, 총 상품 수가 나타납니다. 그 밑으로는 신규 가입자 수, 방문자 수, 예약자 수, 매출액 차트가 나타납니다. 차트는 일간, 주간, 월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자 수에서 주간을 선택하면 최근 4주간의 예약자 수가 나타납니다.
매출액에서 월간을 선택하면 최근 1년간의 매출액을 월별로 보여줍니다. 그 아래에는 인기 검색어, 예약을 기준으로 한 인기 상품 파이 차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 관리 페이지입니다. 관리자는 전체 회원을 조회할 수 있고 회원의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디,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로 회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옵션을 이름으로 하고 검색창에 테스트를 입력하여 회원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테스트인 회원이 조회되었습니다. 회원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겠습니다. 상세 정보에서는 목록에서 볼 수 없었던 성별, 가입일, 이메일 인증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회원의 아이디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회원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 정말 삭제할 것인지 묻는 프롬프트 창이 나타납니다. 입력창에 예라고 입력해야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입력하여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삭제된 것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이름이 테스트인 회원을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회원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관리 페이지입니다. 맨 처음에는 상품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윗부분에 있는 검색 바에는 셀렉트 박스가 있어서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그 옆에 상품 등록 버튼을 통하여 새로운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한 페이지당 10개의 자료를 보여주고 아랫부분에는 상품 개수에 따라 최대 5개의 페이지 번호와 넥스트 버튼이 나타납니다. 상품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상품을 등록하여 보겠습니다. 상품 등록 페이지에는 상품명, 분류, 가격, 상세 정보, 썸네일, 여행 일수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입력하지 않으면 상품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썸네일 이미지 설명을 작성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상품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옆에는 수정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상품명을 클릭하여 상세 정보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상품 등록처럼 각각의 입력란이 있고 각 입력란에는 등록된 상품의 정보가 기본값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필수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약 관리 페이지입니다. 관리자 예약 리스트 화면에서는 빠른 메뉴 버튼을 통해 예약 취소나 예약 영구 삭제를 할 수 있고 예약 수정 페이지로의 이동도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디, 예약자, 예약 번호 등의 검색을 통해 관리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예약 취소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정말 취소할 것인지 확인 후에 예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약이 취소되면 예약 상황이 예약 취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영구 삭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확인창이 나타난 후에 확인을 누르면 영구 삭제가 됩니다. 예약 상세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약 상세 페이지에서도 버튼을 통해 예약 취소나 영구 삭제가 가능합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인원수, 예약자명, 출발일 등이 수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Q&A 관리 페이지입니다. 관리자는 문의글에 답변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답변을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글 자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답변란을 채우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완료되고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여 등록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는 버튼을 통해서 답변을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여 수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마이 페이지입니다. 관리자는 아이디를 제외한 본인의 모든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타납니다.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한 후 다시 한번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누르면 변경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시연이었습니다. 다음은 느낀 점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팀장 오수진은 팀원들의 업무 능력 파악이 팀장의 주요 능력 중 하나이며 기본 설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부팀장 권덕용은 아직 배울 수 있는 것은 많고 응용 방법에는 끝이 없으니 꾸준히 노력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였다고 합니다. 팀원 권민경은 직접 페이지를 구현해 보는 경험이 있어야 배운 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기술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팀원 김인선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작업하는 팀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이 필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합니다. 팀원 박창주는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팀원 최강훈은 팀원과의 소통이 프로젝트의 진행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팀원 한은비는 복습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적용해보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느낀 점 발표였습니다. 이것으로 팀 리프레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